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 일제히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1.98%, 리비아는 3.15%, 루시드는 4.6%, 니콜라는 7.03% 각각 급락했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장 마감 후 엇갈린 3분기 실적을 보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수익 개선, 매출 총이익 증가, 테슬라의 저렴한 전기 자동차가 내년에 생산될 것이라는 소식에 환호를 하면서 지금 장 마감 후 장외 거래에서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연속적으로 또 연간으로 차량 인도가 증가하면서 강력한 실적을 냈고 그 결과 3분기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실적 발표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렴한 모델을 포함한 새로운 차량 제공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고 2025년 상반기에 출시를 시작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CEO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내년 판매량 성장률이 20에서 30%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또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진행 중인 거시경제적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기차 인도량은 소폭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전기차 인도량이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을 웃도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연간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지속적인 거시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차량 인도량이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신차 출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신차를 출시할 것이라고 기존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테슬라는 정규 거래를 2% 가까이 하락세로 마쳤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장 마감 뒤 공개한 3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던 덕분입니다. 매출은 시장 전망치 253억 7천만 달러에 못 미치는 251억 8천만 달러에 그쳤지만 우려를 냈던 수익성 악화는 없었다는 점이 주가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21억 6,700만 달러, 약 3조 가까운 금액입니다. 지난해 3분기 18억 5,300만 달러보다 17%나 증가했습니다. 직전 분기까지 4분기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끊어낸 것입니다. 영업이익률은 다시 10% 넘어갔습니다. 10.8%로 작년 동기 7.6%보다 3.2%나 높아졌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0.72달러로 시장 기대치 0.58달러를 압도했습니다. 테슬라의 올 3분기 매출액 총이익률은 17.89%로 전년 동기 대비 17.63%에 비해서 올라갔습니다. 정규 거래를 1.98% 하락한 213.65달러로 마감한 테슬라가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6시 현재 지금 9% 넘게 급등 중에 있습니다. 다우지수 구성 종목인 맥도날드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더 버거가 일부 주에서 대장균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한 후 맥도날드 주가가 지금 5% 하락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주가 하락은 다우지수 하락분의 100포인트 이상을 차지하면서 오늘 지수 하락에 상당 부분을 기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콜로라도와 네브래스카에서 가장 많은 발병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이번 발병으로 1명이 사망했고 10개 주에 걸쳐서 10명이 입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배탈이 났다고 신고한 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49건 사고 사례가 접수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아픈 사람들이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더 햄버거를 먹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조사관들은 어떤 식품 성분이 오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해당 회사의 주가가 장외 거래에서 최대 10%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올해 주가가 형편없습니다. 현재 겨우 4%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금 현재 22% 이상 상승한 것과 비해서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스타벅스는 가장 큰 해외 시장인 중국에서 코로나 이후 치열해진 경쟁 등으로 매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위기에는 전 세계 매장의 61%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시장 매출 감소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에요. 스타벅스는 작년 중국 브랜드인 루이신 커피의 중국 매출 1위 자리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 이후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자금을 댄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중동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3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발표하면서 실적 부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의 스타벅스가 2025 회계연도에 대한 전망도 초래한 상태입니다. 미국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대비 6% 감소했고 방문자 수는 10%나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밥값에 육박하는 커피값에 부담을 느끼고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 주식 DJT 오늘도 상승세를 확인해서 4% 이상 상승했습니다.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주도 채 안 남은 11월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베팅했기 때문입니다. DJT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지금 2배 이상 10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54%로 해리스 부통령 45%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 8월 초 이후 2개월 만입니다. 반도체 기업 중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오늘 4% 상승을 했습니다. AT&T는 3분기 무선 가입자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4.6%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 생각나는 코카콜라, 세계 1위 종합 음료 기업입니다. 코카콜라는 매출 119억 달러, 주당 순이익 0.77달러, 모두 시장 예상치 116억 3천만 달러와 0.75달러를 상회한 실적을 내놓고도 연간 이익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한 후 주가가 2.07% 떨어졌습니다.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은 파업으로 인해서 기대 이하 실적과 61억 7천만 달러 분기 손실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예비 실적 발표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낮춘 터라서 충격이 그만큼 작은 것입니다. 보잉의 공장 노동자들은 5주 이상 지속된 파업을 끝낼 수 있는 새로운 계약 제안에 대해서 투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보잉은 1.76% 하락한 157.06달러로 마감했습니다.